안녕하세요. 희송이의 목소리 책방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오늘은 오헨리의 영원한 걸작 마지막 잎새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오헨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요?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1862년에 태어나 불과 48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는 체오프, 모파상과 함께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불릴 만큼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잠시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 횡령 혐의로 3년 동안 복역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헨리는 좌절되신 그 경험을 창작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려낸 인물들은 부자나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유머와 깊은 인간애를 가진 그들의 일상을 오헨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마지막 잎새를 불멸의 명작으로 만든 힘입니다. 때는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를 휘감던 11월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우던 그곳. 낡은 벽돌집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워싱턴 광장 서쪽에 작고 오래된 마을은 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그리니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화가들이 하나둘씩 이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작고 허름한 3층 벽돌집에 수와 존시라는 두 화가 지망생 소녀가 이사를 왔습니다. 메인주 출신의 수와 캘리포니아 출신의 존 씨는 예술에 대한 취향과 음식과 취미 등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금세 친구가 되었죠. 하지만 그해 11월 빌리지는 손님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페렴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이었습니다. 페렴은 그곳의 화가들을 사정없이 덮쳤고 몸이 약했던 존 씨도 침대에 눕고 말았습니다. 존 씨가 살았던 고향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한 지방이었지만 이곳은 매우 추웠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수는 최선을 다해 간호했지만 존 씨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존 씨 양의 생존율은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저렇게 희망을 잃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저 아가씨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존 씨 양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존 씨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꼭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민거리라도. 혹시 남자친구 문제는? 남자친구 문제요? 선생님, 존 씨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수는 터무니없다는 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학은 환자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힘을 잃습니다. 환자에게 옷이라도 한 벌 새로 사주겠다든가 혹은 어떤 희망을 걸게 해보세요, 수양. 당신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수는 화실에 들어가 몰래 울었지만 존 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존 씨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존 씨, 뭘 세고 있니? 아니, 뭘 세는 거야? 12, 11, 이제 10개, 9, 8, 7. 수는 존 씨가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의 눈에는 그저 쓸쓸한 마당과 벽돌 담벼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는 아주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중간까지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담쟁이 덩굴대의 잎들은 이따금씩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거를 보는 거야? 저건 그냥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잖아. 뭐가 떨어진다는 거니? 잎사귀 말이야. 잎사귀들.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잎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나 붙어 있었는데 이제 겨우 5개 남았어. 5개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존 씨.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 나도 갈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사흘 전부터야. 혹시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 무슨 헛소리니?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존 씨의 절망적인 말에 수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네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네가 병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스프를 끓여줄게. 응? 난 스프가 싫어.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난 너무 지쳤어. 이제 모든 것을 놓고 저 불쌍하고 지친 잎사귀들처럼 아래로 날아가고 싶어. 존 씨,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 안 볼게. 대신 그림을 다 그리면 나한테 알려줘야 해. 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친구를 위해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캔버스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가 모델을 부탁할 사람은 바로 배우먼 할아버지였습니다. 배우먼 할아버지는 그들과 같은 벽돌집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화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벌써 40년이나 그림을 그렸지만 내놓을 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늘 걸작을 그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붓이 아닌 술잔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나마 요즘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푼돈을 벌어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존 씨와 술을 자신의 딸처럼 아꼈습니다. 수는 배우먼 할아버지에게 존 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존 씨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저 창밖에 담쟁이 덩굴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 생명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지. 담쟁이 덩굴잎이 떨어지는 것과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멍청한 생각 같으니라고. 존 씨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이 빌리지에서 저런 허튼 소리를 하다니. 나는 살고 싶은 의지를 잃은 사람을 가장 경멸한다네. 하지만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말했어요. 존 씨에게 살고자 하는 희망이 없다면 약도 소용없다고요. 불쌍한 존 씨. 존 씨는 살아야 해. 젊은이가 저런 헛된 생각에 빠지다니. 걸작,
걸작이라. 나는 아직 걸작을 그리지 못했어. 언젠가는 꼭 그릴 걸작. 그 그림을 그릴 때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다네. 그나저나 자네의 그림 모델을 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얼른 위로 올라가게.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 수는 배어먼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존 씨는 창문 가리개를 내려달라는 수의 부탁에 순순히 응했지만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약속해, 수. 네가 그림을 마칠 때까지는 눈을 감고 있을게. 하지만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나에게 말해줘. 수는 존 씨에게 따뜻한 입맞춤을 하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곧 존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배어먼 할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낡은 감색 셔츠와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늙고 지친 광부 모델 포즈를 취해 주었습니다. 모델 포즈를 끝내자 수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존 씨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존 씨의 침대 옆 창문, 그 작은 틈 사이로 앙상한 담쟁이 덩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거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닥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 사나운 소리가 벽을 때렸습니다. 수는 밤새 두려움에 떨었고 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존 씨는 커튼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 이제 아침이야. 커튼을 열어줘.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봐야 해. 아니야, 존 씨. 조금만 더 참아. 수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담쟁이 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존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오, 세상에. 폭풍이 휘몰아쳤던 밤이 지나갔는데도 담쟁이 덩굴 벽에는 하나의 잎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짙은 초록색을 띠고 줄기 가까이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잎사귀의 가장자리는 노랗게 변색되고 낡아 보였지만 사납게 부는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잎, 아직도 붙어 있네. 그래, 존 씨. 저걸 봐.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쳤는데도 떨어지지 않았잖아. 너도 용기를 가져야 해. 그날 낮이 지나고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존 씨는 그 잎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밤새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지만 아침이 되어 커튼을 열었을 때 그 잎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 나는 참 못된 아이였어. 저렇게 힘없는 잎사귀도 저 모진 바람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나는 나약하게 죽고 싶어 하다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린다는 것은 죄악이야. 이젠 살고 싶어. 존 씨,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자, 나를 일으켜줘. 그리고 따뜻한 스프를 좀 끓여주렴. 그리고 손거울도 갖다 줘. 베개도 2-3개쯤 등 뒤에 받쳐주고 몸을 일으켜서 네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존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존 씨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날 오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존 씨 양,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돌아왔으니 회복은 시간 문제예요. 간호만 잘하면 완치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래층에도 폐렴 환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배어먼 씨라고. 늙고 몸이 약한 데다가 급성으로 와서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마는 워낙 상태가 좋지 않군요. 다음 날 수는 존 씨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존 씨는 침대에 기대어 파란 털실로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맞으며 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존 씨야, 네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수? 어제 외어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폐렴으로 말이야. 할아버지는 겨우 이틀밖에 앓지 않으셨단다. 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경외감으로 떨렸습니다. 병에 걸린 날 아침 집 관리인이 그의 방에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괴로워하시더래. 구두와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은 물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밤에 할아버지가 어딜 갔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옆에 불이 켜진 채 놓여있는 손전등과 흙 묻은 사다리가 있었대. 그리고 두세 자루의 붓과 녹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있는 팔레트가 있었대. 난 그때야 깨달았어. 존 씨, 창밖을 내다봐. 저 마지막 잎새를 자세히 보렴. 바람에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존 씨, 저 마지막 잎새가 바로 배어머니 할아버지의 걸작품이야. 담쟁이 덩굴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날 밤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저기에 진짜 담쟁이 잎 대신 그림을 그려 넣으신 거야. 배어머니 할아버지가 그날 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 밤에 저 벽에다가 그려놓은 거라고. 존 씨는 창밖의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되어주었던 잎새, 그것은 한 늙은 예술가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한 젊은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희성이의 목소리 책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마지막 잎새처럼 꺼지지 않는 희망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